아들도 감동한 아버지의 태도. 나는 30이 다 되어가는 취업 준비생이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냥 부모님께 뭐라도 하는 것을 보여주려 도서관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다. 5시쯤에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약속이 있어 나가셨고 아버지만 계셨다. 아버지는 맛있는 거 시켜 먹자고 말씀하셨다. 돈도 못 벌면서 부모님 돈으로 저녁을 때워야 하는 상황이 매우 불편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오랜만에 함께 소주 한잔 하자고 말씀하셔서 족발과 쟁반국수를 시켰다. 그런데 음식 시킨 지 1시간이 넘는데도 음식은 도착하지 않았다. 난 조금 짜증이 나서 족발집에 전화를 걸었다. 떠난 지 30분이 넘었는데 이상하다고 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라는 생각으로 아버지와 어색하게 TV 보며 30분을 더 기다렸다. 그제야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좀 따지려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그런데 배달 온 사람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비에 홀딱 젖어 있었고 대뜸 죄송합니다. 오던 길에 빗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져서 수습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음식은 먹기에 민망할 정도로 불어 있었고 또 엉망이 되어 있었다. 뭐라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현관으로 나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미안해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음식을 시킨 저희 탓이요. 다치지는 않으셨는지요? 당신의 책임감으로 오늘 우리 부자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 그러면서 아버지는 음식값과 세탁비까지 건네주었다. 그러자 배달원은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펑펑 눈물을 흘리다가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나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 고마울 일이 하나 없는 코로나와 무직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감사한 마음이 흘러나왔다. 세상에 아버지 같은 분 계실까? 아들은 이글 끝에 아버지의 기품 있는 태도에 감격하여 이런 말도 덧붙였다. 절대로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다른 사람의 직업을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걸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아들도 감동한 아버지의 배달한 대하는 태도.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마음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살면서 삶 속에서 노력으로 체득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가치가 돋보이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나보다 약하고 어려우니 슬프고 외로운 이를 절대 외면하지 않고 측은지심으로 가슴에 품는 사랑의 마음. 우리 가슴에도 저분의 아버지처럼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랑이 넘쳐 세상을 밝히는 고운 향으로 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삼천리 방방곡곡이 그렇게 되는 날이 오기를 꿈꿔봅니다.
사랑의 힘 장은경. 졸업식 날 아이들 모습을 사진 찍어 학급 홈페이지에 올리려던 엄마는 멈칫했다. 갑자기 동현이가 교실에서 선생님에게 큰절을 올렸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복사꽃 같은 미소를 지으며 동현이를 껴안더니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워 동현아 라고 말씀하셨다. 2학년 4반은 30명 조금 넘는 학급이다. 그 반의 학생 동현이는 장난꾸러기는 아니지만 뭔가 독특했다. 책을 즐겨 읽어 또래에 비해 지식을 많이 쌓은 동현이는 수업 내용이 시시하다고 생각되면 학급 문고를 꺼내 읽었다. 선생님이 따로 불러 똑똑한 건 알지만 수업 잘 들으면 더 똑똑하겠지 하고 타이르자 동현이는 수업 듣다 말고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며 궁금한 점을 질문했다. 진도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서운하게 대답하면 당당히 교탁 앞으로 나가 다시 물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자 친구들은 동현이가 수업을 방해한다고 싫어했다. 쉬는 시간 동현이는 뒷문에 앉아 친구들 앞을 막기도 했다. 친구들이 왜 그래? 하고 물으면 지나갈 수 있나? 실험해보고 싶어서 라며 황당한 행동도 서슴없이 했다. 언젠가 동현이 책상이 너저분해 선생님이 지난 시간 배운 교과서랑 콧물 닦은 휴지랑 학급 문고 조금만 치우자 라고 말하셨다. 그러자 교실 바닥에 휴지와 책들을 쫙 깔아 놓은 동현이. 줄자 활용 수업이 끝나고 다음 수업 시간이었다. 개구리여처럼 나온 줄자가 고장나자 동현이는 수업 시간 내내 줄자 고친다고 끼끼끼 친구들이 동현아 시끄러워 해도 끼끼끼. 그때 선생님은 놔둬라 고치겠다는 마음이 대견하잖아 하셨다. 선생님은 그런 분이셨다. 동현이의 튀는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해 주셨다. 진심으로 감싸고 장점을 승화시켜 주셨다. 심성 고운 동현이도 선생님이 바빠 보이면 늘 도와드리려고 노력했다. 또 시험 보면 모두 100점 맞을 만큼 공부 잘하고 책임감도 강해 맡은 일을 곧잘 해냈다. 문제는 돌발 행동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주는 것. 이유를 물으니 엄마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 넘어 집에 오니까 그렇게라도 관심받고 싶어서 라며 가슴 찡한 말을 했다. 결국 엄마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졸업식을 앞둔 어느 날 선생님이 정년 퇴직하신다는 것을 알았다. 졸업식 때 아이들은 장미꽃을 한 송이씩 준비해 선생님에게 드렸다. 선생님은 한 명 한 명을 껴안고 건강해라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선생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동현이 차례가 되어 꽃을 드리자 선생님은 꼭 안아주며 친구들이 싫어하는 행동 안 하면 더 멋진 아이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다. 그러자 동현이가 느닷없이 큰절을 했다. 선생님은 기쁜 마음으로 한 번 더 안아주셨다. 눈물을 참으시는 모습이 역력했다. 집에 오는 길 동현이에게 말했다. 동현아, 엄마는 내가 참 자랑스러워. 근데 아까는 왜 큰절했어? 선생님한테. 아빠가 선생님은 하늘이라 하고 엄마가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말했잖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전하고 싶었던 거다. 박현숙 선생님을 향한 동현이의 사랑.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참으로 행복했다. 햇살이 온 누리를 비추듯 동현이는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하면서 성장할 것이다. 오늘은 충남 천안시 정은경님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실패하길 잘했다. 김민혁. 민들레 씨앗 한껏 날리는 봄날, 노곤함을 달래려 잠시 나왔습니다. 소나무 꽃가루 짙게 쌓인 길에 큼직한 하늘소 한 마리가 느릿느릿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녀석 작은 돌에 올라가다 툭 미끄러져 뒤집혀 버립니다. 그렇게 드러누운 채 버둥거리기만 합니다. 날갯짓도 안 해보고 버둥대는 모습이 한심해 보입니다. 하늘소를 일으켜주며 스쳐가는 생각들을 수첩에 적어봅니다. 글 쓰는 걸 좋아해 무언가 생각나면 수첩에 끄적거립니다. 글쓰기를 좋아하기 시작한 건 고등학생 때였지요. 시인인 국어 선생님이 내가 쓴 시를 보고 공모전에 나가도 되겠다며 감탄하셨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문학에 별 관심 없던 나였지만 그날 이후 알 수 없는 뜨거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후로 책을 벗삼고 시와 수필의 매력에 푹 빠졌지요. 윤동주 시집과 피천득 수필집을 닳도록 들고 다녔습니다. 시와 수필을 쓰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언젠가 소담한 책 한 권 낼 행복한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학 공모전에 글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도 못할 만큼 많은 글을 보냈지만 가슴 쓰린 실패만 맛보았습니다. 그나마 받은 상들의 8알은 입선이고 나머지 2알은 가적이었지요. 입선조차 하지 못한 무수한 실패의 기억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렇듯 글쓰기는 즐거웠지만 실망감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뒤집힌 채 버둥대기만 하는 하늘소가 일어나려 날개짓조차 하지 않는 내 모습 같았습니다. 나는 좋아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지금의 전공과 직업이 정말 좋습니다. 한때는 문학에, 때로는 음악, 과학, 심리학에 심취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내게 남다른 의미였지요. 하지만 열심히 빠져들다가도 한계를 느끼면 쉬 포기하고 내 길이 아니라 자위하기 일쑤였습니다. 나의 열정과 삶의 방식은 입선이라도 되면 감사한 딱 그 정도일 따름이었지요. 심지어 꿈에 그렸던 지금의 직장도 한낱 입선이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과 열정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살면서 딱 한 번이라도 진정 뜨거웠던 적이 있는가?
묻는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카인과 아벨은 각각 신에게 제사 지냈지만 신은 카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내 삶의 온도란 카인이 올렸던 제사의 온도, 딱 그 정도일 것입니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달려드는 바람에 언젠가 친구가 해준 말이 떠오릅니다. 요즘처럼 비가 오지 않을 땐 풀과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비를 갈구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곧 하늘이 동해서 비를 내릴 거야. 우스갯소리로 넘겼는데 이틀 뒤 정말 비가 와서 놀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 하늘이 동할 만큼 짙은 목마름의 아우성을 울리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길고 지루했던 입선 인생을 청산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충북 청주시 김민형님 실패하길 잘했다 였습니다.